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얘는 도대체 어떤 애인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마땅한 그런 좀 따뜻한 분위기가 없었던 건 아닌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이와 대화하실 때요, 되게 버럭 올라올 때 있죠. 제 표정으로 좀 실감이 되셨나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좀 이거 개선하자라는 얘기를 좋게 좋게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실수와 잘못, 시행착오와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아이를 보면 우리가 좋은 말이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이렇게 잘못한 건 처음이긴 하지만 부모의 기준에서, 어른의 기준에서 또 아이 학년을 아무리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아닌가? 너무 좀 수준 이하의 행동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 좀 아이에게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제법 있습니다. 남의 집에는 없을 것 같죠? 네, 없는 집이 없어요. 제 아무리 뭐 남의 집에서 한 발 떨어져 봤을 때 거의 쟤는 완벽에 가까운 것 같아. 쟤는 절대 그런 실수나 실패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아이들도요. 그 부모님을 붙잡고 여쭤보면 다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그 아이의 그런 남들이 모르는 시행착오와 실패들, 실수들은요,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나 수준에 맞지 않는 실패와 시행착오와 실수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는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정말 누가 봐도 한심해 보이는 상황에서 아이를 비난하지 않고 다만 이것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대화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아이가 했던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들, 실수들에서 너무나 쉽게 비난을 하고 지적하고 굉장히 섣부르게 조언을 하고 그걸 다시는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좀 눈물 쏙 빠지게 혼내고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로 그 행동을 바꾸는 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가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죠. 아이가 진짜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지만 관계는 잃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아이가 이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와 평생을 갈 관계를 우선순위로 놓고 이 행동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흐트리지 않으면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낸 것, 그리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것 알려드릴게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걸 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왜 이렇게 한 거야? 이거랑 다르죠, 느낌이.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딱 이렇게 한 걸 보면 약간 기가 막히죠. 여기에서 이걸 왜 이렇게 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를 강조하면서 왜를 강조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고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한 것 자체에 대해서 순수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질문을 던져주라는 거예요. 결과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섣불리 탓하기보다는 결과 하나만 가지고 이 아이를 탓하기 시작하면 오늘 대화는 그냥 뻔한 레파토리대로 가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채는 것,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형편없는 결과를 들고 왔으나 이걸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뭔가 의도했던 어떤 것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노력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나 기대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과정 단계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 과정을 궁금해 해주는 질문이 필요해요. 그게 먼저예요. 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이게 정말 엉망인 결과라는 걸 아는 아이와 자기가 되게 잘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이 아이가 노력한 것을 알아봐 주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한심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가 봐도 진짜 이건 망한 건데 엄마한테 한 소리 들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 과정을 궁금해 하시니까 뭐 쭈뼛쭈뼛 하면서 대답은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가 설명한 것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진짜 이런 생각으로 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이 받아들이면서 들었던 아이의 이야기들은요, 내 아이가 이런 아이다라는 걸 파악하는데 아주 귀한 자료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얘는 도대체 어떤 애인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마땅한 그런 좀 따뜻한 분위기가 없었던 건 아닌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자기의 생각을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 수 있고, 그것이 부모님에게는 답답함이었을 것이고, 왜 애가 말을 안 해? 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내 아이에게는 공포스럽거나 불편하거나 어색한 분위기였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아이가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주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했어야지 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잖아요. 제가 이 대화가 되게 저한테 절실하고 제가 개선해야겠다. 그리고 개선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대중교통을 타고 멀리까지 다녀오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정말 딱 봐도 너무너무 쉬운 그 루트가 있는데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막 추워 죽겠는데 막 빨갛게 얼어서 집에 들어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효율성 면에서 저건 정말 엉망인 행동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바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내 눈에는 바로 보여요. 딱 보여요. 그럴 때 그 방법을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알려주는 것, 아이에게 얼핏 보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아이들은 당장 그 방법, 새로운 방법을 안 것으로 뭐 새로운 행동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실력을 높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들은 갖기가 어려워요. 지금 오늘 이렇게 일어난 결과는 베스트는 아니었다라는 걸 암시하면서도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아이가 한 번 더 고민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작해주는 그 단어가 바로, 그 문장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걸 넌지시 알려주면서 아이가 한 번만 더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역시나 과정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결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가 못했을 때 당장에 비난하고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요. 이 대화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의 회로 자체가 바뀌어요.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본인이 결과를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결정했었지? 내가 왜 이런 방법을 했었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면서 부모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가 실제로 그 대화 없이도 나중에는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앞에서 그렇게 사고의 흐름이,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년 하시면 돼요. 이 대화를 제가 계속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아이들과 대화가 편안해지고 아이들의 사고의 흐름이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는 것도 좋았지만, 저 스스로 제 일상과 제 삶과 제 일에 대해서도 좀 자책할 때 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 앞에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시다가 좀 어려웠다, 곤란했다 라고 하는 점 있으셨으면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